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제14주차 강의로서 우리 교재 페이지 50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와 강의 자료를 참고하면서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1학기 강의는 오늘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는 우리 교재 제14장 내용으로 전처리기와 분할 컴파일 파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로서 1학기 모든 강의를 종강을 하고 제15주차 강의는 기말고사 평가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강의 청취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강으로 들어가면은 맨 위에 타이틀이 제14장 전처리기와 분할 컴파일이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 두 가지의 개념 설명을 좀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처리기란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한번 쭉 훑어 보셨으면 어느 정도 전처리기의 역할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전처리기 개념을 교수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실질적인 우리가 컴파일 이전에 미리 처리되는 문장을 우리는 전처리기라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컴파일러는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를 컴파일 하기 전에, 즉 번역하기 전에 전처리기에서 정의해 놓은 작업들을 먼저 수행하고 난 후에 이를 컴파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샵 기호로 시작되는 문장은 소스 코드 상에서 우리가 전처리기라 그러는데, 이 샵으로 시작되는 문장은 전처리기에서 전처리기 지시자로서 인식되고 그에 해당하는 일이 전처리기에 의해 수행됩니다. 그리고 전처리기를 사용하면은 프로그램의 확장이 좀 쉽고 프로그램 상에서 원하는 명령에 대해 축약된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알아보기 쉬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은 크게 전처리기는 프리프로세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문으로 스펠링은 PRE, PRO, CSSOR이라 그러죠. 매크로 정의와 그 다음에 파일 첨가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매크로 정의를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은 샵 디파인 명령을 사용하고, 파일 첨가할 때는 뭘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샵 인클루드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즉 매크로 정의와 파일 첨가, 이게 전처리기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되겠다. 그러면 전처리기 명령인 샵 디파인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느냐? 그 사용자가 정의한 부분, 우리가 C 프로그램에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 맨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맨 앞에다가 우리 소스 코드 문장을 예를 들어 샵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디파인이라고 이래 줍니다. DE 뭐다? FINE라고 이렇게 줍니다. 자, NE라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띄우고 대문자 A, 그 다음에 또 블랭크 하나 주고 그 다음에 39 이렇게 주고요. 다음 행에는 void라고 이래 줍니다. VO 뭐다? ID.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메인이라고 이래 주죠. 메인 함수, 프로그램의 시작이니까 메인이라고 주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센텐스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처리할 문장은 중괄로 열어주고요. 밑에다가 출력문을 하나 넣겠습니다. PR 뭐다? INT라고 이래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자, PRINT. 그 다음 갈로 열고 퍼센테이지 코테이션 마크 주고 퍼센테이지 D를 줍니다. 자, 이거는 대신말이 줄임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코테이션 마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뭐다? 매크로명 A를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끝나고 맨 다음 줄에 가서는 중갈로를 이렇게 닫아줍니다. 자, 이런 소스 코드가 있다면은 이렇게 사용자가 샵 디파인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전처리기는 전처리기 명령인 요 샵 디파인에서 A의 값을 뭐다 39로 정의를 한 후에 아래쪽에 있는 프린터 함수에서 A 값을 뭐한다 출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 상에 요 A의 값 대신에 뭐로 대체한다? 뒤에 있는 39로 대체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소스 코드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전처리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프리프로세서. 전처리기에 의해 가지고 다음은 보이드 메인이 실행이 되고요. 중괄로 해 가지고 출력문 프린터 F하고 퍼센테이지 D, 39가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뭔데, 다음 단계가 컴파일 작업에 들어갑니다. C 컴파일러가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여기는 뭔데, 오브젝트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겁니다. 즉 목적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링크가 주어지고 마지막에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매크로 정의 기능의 개념에 대해서 어디에 전처리기 상의 매크로 정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반복 기술되는 명령이나 수식을 사용자가 별도의 이름을 붙여 프로그램 서두에 샵 디파인과 같이 선언한 것을 우리는 매크로 정의라고 하고, C 언어에서 전처리기를 사용하기 위해 매크로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이래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샵 디파인 다음에 매크로 명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샵 디파인 다음에 자 갈로 열고 닫고 안에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명이 들어가죠. 우리는 이제 앞에서 살펴본 바는 A 요게 이제 매크로 명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또 꺽쇠 기호를 줘가지고 뒤에는 치환할 데이터가 들어간다. 요게 이제 치환할 데이터 정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 방금 소스 코드로 말하면 요 자리는 뭐가 들어간다? 39가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뭐 또 예를 하나 더 아래쪽에 샵 디파인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예를 들어 매크로 명을 우리가 맥스를 주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100이라고 이래 좋다 그러면은 요 대문자를 놓은 매크로명 맥스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숫자 상수 100이 뭐다? 대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여기서 말한 대로 매크로를 정의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컴파일 작업이 이루기 전에 전처리기에 의해 가지고 대문자 맥스라고 하는 상수 값이 모두 뭐다? 100이라는 값으로 대체된다는 걸. 자, 요렇게 매크로 형식이 주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저 위에 타이틀 보면은 오른쪽 끝에 분할 컴파일이라는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거는 분할은 우리가 영문으로 separate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컴파일은 compil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separate compilation 이렇게 하는데, 이거의 개념은 프로그램을 컴파일 할 때 그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부분에만 별도로 컴파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 이거하고는 달리 프로그램 부분 모두를 정리해서 컴파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일괄 컴파일에 해당됩니다. 배치 컴파일이 되겠죠. 자, 그렇게 요 간단하게 개념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오니까 타이틀이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내용은 현재 우리 강의 자료 보면은 크게 뭐다?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09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 학생 목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니까 첫 번째가 뭐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전처리기의 뭐다? 기능을 한번 이해해 보자면. 그 다음 두 번째, 단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요 단순 매크로 교수님이 마지막 종강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조합니다. 요 내용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까지 다 숙지를 해야 됩니다.
요렇게 특별히 강조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마 왜 교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자, 요거는, 자, 중요 표시로 말하면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반드시 제가 강조했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 매크로를 한번 알아보자.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나누어서 한번 작성해보자.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 풍선 도움 말해 보니까 메뉴에 전 처리기와 기타 중요한 테마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이번 14장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 장에서 만들 프로그램 3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510페이지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메뉴에 가게 되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교재에 드디어 마지막 장에 다다랐다. 14장이 되면 이번 장에서 전처리 기능과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할 것이고, 이번 장에서는 다음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다. 그래서 첫 번째 요 프로그램이 텍스트 화면에 나와 있죠. 뭐냐? 앰퍼사드 연산자와 필터 연산자. 요게 뭔데? 논리 연산자인데 앞에 앰퍼사드 W로 들어간 거는 AND를 의미합니다. 논리 곱에 해당되죠. 그 다음 필터 기호입니다. 그거 보면 이래 두 줄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수직이 아니고 우리 키보드 상에 보면 요게 약간 떨어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필터 기호입니다. 필터 기호를 겹쳐놨는데,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엔터키 오른쪽 위에 보면은 백스페이스 키죠. 그 바로 왼쪽에 보면은 글씨가 요래 하나 있어요. 주어진 글씨가 하나인데 밑에는 보니까 우리나라 화폐 단위 원 있죠. 여기 할당대가 있고, 그 윗글씨야 시프트 키 누르고 야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필터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키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걸 2번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논리 회로상에 뭔데 OR 게이트에 해당된다. OR.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논리 합의 회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바꾸어가 이제 사용해보자. 그래서 텍스트 화면에 보니까 지금까지 획득한 뭐다? 학점수를 입력하는 거 125학점을 넣었어요. 그 다음 줄에는 지금까지 획득한 학점 평균을 입력하라 하니까 평균 평점 3.0이다. 그러니까 출력하기를 당신은 뭐다? 졸업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되겠죠. 요게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될 거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텍스트 하면은 교재 보시면은 함수처럼 인수를 받을 수 있는 함수 매크로를 정의하고 사용해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퀘어하고 이 안에 인수 3이 들어가 있죠. 그죠? 오른쪽에 결과가 9다. 이거는 3을 제곱하니까 9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정수고, 그 다음 스퀘어하고 1.2 실수가 들어갔어요. 이 1.2를 제곱하니까 뭡니까? 1.44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스퀘어하고 뭡니까? 인수가 뭡니까? 2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더하니까 5가 되겠죠. 그럼 5를 제곱하니까 25가 된다. 그 다음 x에는 2를 할당하고 스퀘어 4라니까 2를 갖고 와가지고, 예? 2에 제곱하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퀘어하고 플러스 x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다? 예? x 값을 뭡니까? 예? 일단은 증가해가지고 누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416이 나왔다 이 말. 그 다음 계속 하려면 아무키나 눌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두 번째 프로그램이 되겠고, 맨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는 세 번째 프로그램인데, 교재 보게 되면 뭐라고? 정수의 거듭 제곱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두 개의 소스 파일로 나누어서 작성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출력 화면에 보니까 x의 값을 입력하라. 뭐다? 9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y 값을 입력하라. 2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의 2제곱 값은 얼마? 99, 81이니까 81이 나왔고, 실수값으로. 그 다음에 계속 하려면 아무개나 눌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한번 작성해 보겠다. 본문에 가서. 자, 고려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프리프로세서, 전 처리기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511페이지 메뉴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전 처리기 프리프로세서는 뭐다? 컴파일을 하기에 앞서서 소스 파일을 전 처리하는 컴파일러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 그림 보게 되니까 이거는 교재 511페이지 중간에 그림 14.1입니다. 전 처리기의 개념을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화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성한다면 C 언어로 소스 파일을 작성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 처리기가 놓여 있는데 여기는 뭐다? 샵 인클루드라든지 샵 디파인 같은 자, 요런 것만 처리해 준다. 그리고 임시 파일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에서 번역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수고했다.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라 이 말이죠. 누가? 야가 나머지는 다 뭡니까? 번역해 주겠다.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이 형성된다. 이렇게 그림이 순차적으로 그려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쪽에서 방금 언급했듯이 전처리기 개념은 컴파일 하기에, 그러니까 컴파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 소스 파일을 뭐다? 처리하는 컴파일러의 한 부분이 뭐다? 전처리기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여기에 전처리기에 샵 디파인도 있고 샵 인클루드 도 있는데, 샵 인클루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각종 함수 같은 거 있죠. 그죠? 라이브러리. 이런 걸 헤드 파일을 쓰는 애가 그것을 우리가 호출해서 쓰는 거고, 샵 디파인 같은 경우는 주로 함수 정의라든지 매크로 이런 거 정의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 되겠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뭐다? 전처리기의 요약하고 아래쪽에 테이블 표가 하나 있는데 앞에는 전처리기 지시어가 있고 뒤에는 의미를 해석해 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내용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오는데요. 51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메뉴에 보니까 표 14.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전처리기 지시자다. 그렇게 7개 크게 정리되어 있는데, 메뉴의 샵 디파인은 뭡니까? 매크로 정의할 때 사용하는 지시자다. 그 다음 샵 인클루드는 파일을 포함할 때, 그 다음에 샵 undefined 있죠. 요거는 매크로 정의를 해제할 때, 그 다음 샵 if와 샵 else, 샵 and if 요거는 조건에 따른 컴파일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그 다음 샵 if define과 샵 and if가 있죠. 요거는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 컴파일 할 때, 그 다음 샵 if and 있죠. 요건 not을 의미합니다. if not define, 그 다음 샵 and if 있죠. 요거는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컴파일 할 때, 그 다음 마지막에 샵 line은 뭡니까? 행번호를 출력하고자 할 때 지시자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자, 이렇게 전처리기를 요약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타이틀이 단순 매크로가 나옵니다. 요거 아까 교수님이 별표 3개 하고 강조했죠. 강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며칠 안 있으면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512페이지입니다. 512페이지. 512페이지 가게 되니까 단순 매크로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샵 디파인 지시자를 이용하면은, 여기 보면 형식에 샵 디파인이라고 되어 있죠. 요 지시자를 이용하면은 숫자 상수에, 알겠습니까? 숫자 상수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아래쪽에 example 예제에 보니까 오른쪽에 숫자 상수가 있죠. 이거는 원주율 구할 때 원주율 값이 3.141592다. 그래서 이 숫자 상수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한다. 그 의미 있는 이름이 뭔데? 파이다. 파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샵 디파인문을 이용하여 숫자 상수를, 요 숫자 3.141592를 기호상수로, 앞에 기호상수가 pi다. 요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매크로라 그런다. 매크로는 매크로인데 무슨? 단순 매크로다. 그래서 형식은 보니까 샵 디파인으로 시작되고 뒤에 매크로 텍스트가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설명은 보니까 매크로를 텍스트로 정의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 매크로를, 파일을 뒤에 나오는 텍스트로 정의한다. 그래서 예제 두 번째 보니까 EPS는 매크로명은 1.02-9, 즉 실수의 계산 한계를 뭐다? 대체한다. 그 다음에 디지털한 거 있죠. 여기다가 쿼테이션 마크 내부에 0부터 9까지, 즉 문자 상수를 정의한다. 쿼테이션 묶었으니까. 그 다음 get 캐릭터하고 get c하고 stdin 있죠. 요거는 stdio 헤드 파일에 정의를 하고, 그 다음 put 캐릭터하고 put c std out 있죠. 요거는 stdio 헤드 파일에 정의를 한다.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단순 매크로 형식과 우리는 설명과 그 다음에 뭐다? 예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단순 매크로를 사용할 때 동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 514페이지, 예? 거기에 나와야 될 내용인데, 사실은 교재에는 없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교재에 없는 게 아니죠. 우리 교재 513페이지 보세요. 그 메뉴에 가게 되면은 그 꼬마 친구 그림도 하나 있고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은 100이라는 정수상수를, 자 우리 강의자를 보니까 샵 디파인하고 맥스 언더바 사이즈하고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 100이라는 정수상수를 뭐한다, 좌변에 있는 좌측에 있는 맥스 언더바 사이즈라는 매크로로 표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처리기는 왼쪽에 있는 이 소스 파일이 있죠. 이 소스 파일에서 맥스 언더바 사이즈, 자 빨간 색상으로 명령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100으로 뭐한다, 변경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에디트의 찾아 바꾸기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맥스 언더바 사이즈를 찾아서 100으로 바꾸는 것과 유사한 문장이다. 그래서 교재 그 보니까 이 그림은 뭐라고, 그림 14.3 그래가 샵 디파인 지시자의 개념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기에서 처리하니까 이거는 전부 이제 100으로 이래 대처가 됐고, 반복문 있죠. 하이레 해가지고 i가 100보다 적냐 이래 비교하고, 적으면은 뭐다, 썸에다가 i를 누적해가 썸에다가 그 결과 값을 뭐다 대입해 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i를 뭐다 하나씩 증가하라. 자, 요게 매크로의 동작 원리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단순 매크로를 사용하면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 교재 514페이지 그거 가면 원래 나와야 할 내용인데, 우리 교재는 그거 뭐 참고 그래가 샵 디파인과 타입 디파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 그 잠깐 보고, 자 본문 슬라이드로 넘어옵시다. 교재 보니까 샵 디파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어자인드 캐릭터를 다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네모 박스 상자에 보니까 샵 디파인하고 언 캐릭터 어자인드 캐릭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얼핏 다음과 같은 타입 디파인문과 비슷해 보인다. 아래쪽에 보니까 샵 디파인 어자인드 캐릭터 U 캐릭터 있죠. UCHAR 세미콜론. 하지만 뭐라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타입 디파인은 뭐다, 컴파일러에 의하여 처리되지만, 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우리 교재 거 보니까 아래쪽에 거 처리되지만, 위에 있는 거 샵 디파인은 전 처리기에 의하여 처리된다. 그래서 샵 디파인은 기계적인 텍스트 변경이고, 즉 UCHAR은 전 처리기에 의하여 모든 뭡니까, 어자인드 캐릭터로 바꾸어 컴파일 된다. 하지만은 타입 디파인은 사용자가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한 것이므로 컴파일러가 컴파일 내내 그 의미를 알고 있더라. 따라서 가능하면은 뭐다,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할 때는 타입 디파인 명령문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 슬라이드로 돌아가지고 단순 프로그램의 장점 그래가지고, 자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고 단순 매크로죠. 이 매크로의 장점은 일단 프로그램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뭐다 명령줄이 들어갈 걸 뭡니까, 이래 하나께 단순하게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수의 변경이 용이하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요 그림 정리되어 있는 거는 이게 우리 교재 그 페이지 513페이지 그 한번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513페이지가 아니죠. 514페이지네. 거기에 나와야 할 내용인데, 교재에는 요 내용이 없는데 교수님이 추가해 놨는데, 자 왼쪽에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리터럴 상수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수정해야 된다. 자 리터럴 상수를 이렇게 쓰니까 상수를 쓰니까 뭡니까, 이 등장하는데 전부 1050 1050 이런 식으로 뭐다 수정해 줘야 된다. 근데 오른쪽에 기호상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호상수 이거 보세요. 샵 디파이너가 정의를 해놨죠. 익스체인지 언더바 레이트라고 메커노밍 줬고, 그 다음 뒤에 뭡니까, 이 숫자 상수 값을 1050이라고 줬겠죠. 자 그러면은 기호상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호상수가 정의된 장소만 수정하면 된다. 그래서 요 부분만 1050으로 수정하면 되더라. 그럼 아래쪽에 보니까 원1, 원2 이 변수에는 뭡니까, 여기에 change underbar rate라고 있죠. 여기는 전부 1050이 자동으로 할당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크게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우리는
타이틀에 보니까 중간 점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야? 51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거 가면 맨 아래쪽에 중간 점검 1번과 2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숫자 상수를 기호 상수로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전처리기 지시자가 뭐냐면 항상 샵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DE 뭐다? FI 뭡니까? NE라 그랬죠. 샵 define 함수명을 쓴다. 그 다음에 2번은 샵 define을 이용하여서 하나의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로 정의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우리 교재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example 어떤 식으로 한다? 샵 define 하고 print print 그 다음 띄우고 printf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러면은 앞에 프린트가 뭐다? 뒤에 있는 프린트 F로 뭐다? 변경이 된다. 자, 요렇게 우리가 다른 텍스트로 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내 문제거래가 엠퍼사드를 엔드로 바꿔보자면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 페이지 쭉쭉 한번 넘어가 보세요. 515페이지 맨 위에가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 언어에서는 논리합이나 논리곱을 나타낼 때 여기 있는 엠퍼사드 기호 더블과 또 필터 기호 있죠. 이 더블을 사용한다. 그래서 입문자들은 이런 기호들을 키보드에서 찾기 위하여 상당히 고생하더라. 이것을 파이썬이라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파이썬 가장 최근에 나온 언어죠. 그죠? 이 파이썬처럼 end와 or로 바꿀 수 있을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전처리기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거 보니까 샵 define하고 end하고 emphasized 이렇게 줬죠. end하고 영문으로 end하고 띄우고 뭐다? 샵 emphasized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죠. 그러면 뒤에 있는 emphasized 더블이 뭔데? 앞에 있는 문자 end로 이렇게 대체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샵 define or하고 필터 기호 이렇게 더블이 있죠. 그죠? 알겠습니까? 이걸 또 대체하라고 고려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end와 or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밑에 보니까 뭐라고 어느 학교에서 학생이 졸업하려 그러면 120학점을 따야 하고 성적 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자. 이 학점과 성적 평균을 물어봐서 졸업 여부를 판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자. 단 emphasized 더블과 뭐다? 필터 더블 대신에 end와 or를 사용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화면에 보니까 출력 지금까지 획득한 학점 수를 입력하라. 그러니까 얼마? 125학점을 입력을 했고 두 번째 줄에는 지금까지 획득한 학점 평균을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3.0을 입력했네요. 근데 위에 여기 문제에 나와있지. 학생이 졸업하려고 그러면은 졸업 학점이 얼마? 120학점 돼가 있고 성적 평균은 2.0 이상이 돼야 졸업 사정에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졸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알아서 보니까 졸업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4학년 8학기 동안 공부해가지고 졸업이 하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계속 하려면 뭐다?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이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솔루션 그래가지고 emphasized를 end로 바꾸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니까 516페이지 있죠. 맨 위에 보니까 요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소스 코드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재에 보니까 요 3행에서 4행 부분이 있죠. 현재 요 교수님이 박스 그리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뭔가 하니까 요 샵 디파인하고 엔드 요거는 뭐다? 기호 상수에 해당될 거고 뒤에 엠퍼사드 있죠. 요 부분은 숫자 상수 부분에 해당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샵 디파인하고 or하고 뭐다? 필터 기호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요 부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단순 매크로를 정의하는 명령 라인이 되겠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와 가지고 자료형은 인테저형을 줬네요. 크레디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뭡니까? 학점 수를 말하겠죠. 그죠? 학점. 그 다음에 밑에 더블로 줬는데 GPA라는 변수명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학점 평균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1행부터 보니까 출력문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모니터상에 어떻게 나중에 실행하게 되면 출력되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획득한 학점수를 입력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점수는 뭐로 입력받는다? 스캔 F에 해가지고 뭡니까? 엠퍼사드 크레디트 그래가지고 입력을 받아가 대체대가 퍼센트 D에 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출력문 프린트 F가 지금까지 획득한 학점 평균을 입력하라. 이것도 스캔 F에 써가지고 변수가 뭐다? GPA를 줬네. 요게 퍼센트 LF 들어갑니다. 이거는 실수죠, 실수. 그래, 아까 뭐, 학점 평균이 3.0이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if else 문을 써가지고 뭡니까? 비교 판단한다. 그러니까 학점수가 120점보다 크거나 같나? 같고, 그 다음 GPA 학점 평균이 2.0보다 크거나 같나? 이게 만족하면은 졸업 가능하다. 이 메시지를 출력해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다음에 프린트 F 문에 해가지고, 좀 더 다녀야 되겠다. 그래야 학점 따가 졸업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리턴 제로를 줬습니다. 그죠? 그래가 올라가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소스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함수 매크로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형식과 설명과 예가 요래 드러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517페이지 가보세요. 그 메뉴에 가면은 함수 매크로라 그래가지고 펑션 라이크 매크로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매크로란 뭔데, 매크로가 함수처럼 뭐다? 매개 변수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쪽에 형식이 보니까 샵 디파인 하고 매크로 명이 들어갔고 갈로 안에 인수 1, 인수 2, 컴마 다음에 점점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뭡니까? 인수 1, 2 있죠? 이게 뭡니까? 매개 변수가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함수 매크로를 사용하면 함수와 유사한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 이렇게 형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거는 설명은 뭐다? 매크로를 찾아서 텍스트로 뭐다? 바꾼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수 1, 인수 2는 뭡니까? 함수의 인수처럼 동작한다. 이 부분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밑에 예제에 보니까 첫 번째 줄은 뭡니까? 샵 디파인 스퀘어하고 x라고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럼 스퀘어 이게 뭔데? 매크로 명이 될 거고 x는 뭔데? 인수가 되고 뒤에 있는 이 부분 있죠? 반드시 갈로리를 묶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텍스트 부분이다. 그래서 앞에 x에다가 이 텍스트가 뭡니까? 할당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x의 인수값이 만약에 3이라면은 3 곱하기 3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샵 디파인하고 max하고 x, y 매개 변수 인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뭡니까? x가 y보다 크냐 하나하고 x와 y가 콜론으로 요래 정리해 놨죠. 그럼 여기가 x에 할당될 거고 여기가 y에 할당되겠죠. 그 다음 미니멈. 그럼 이 두 개 중에 큰 값을 여기 이제 집어넣는데 말이죠. 이건 미니멈은 적은 값. 그 다음에 할프 있죠. x. 여기는 2분의 x를 뭐다 나눈다 이 말. 그죠? 거기에 합함수로 써가지고 요렇게 네 가지 예를 들어놨네요. 자, 요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요. 타이틀이 그러면은 매크로 함수 매크로 예를 한번 들어보라 이면. 그래서 요거는 방금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요 네모 박스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517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가 보세요. 그거 보니까 하나의 예를 달아놨습니다. 그거 보니까 하나의 예로 주어진 수의 제곱을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자. 제곱을. 그래서 우리 아래 그림 뭐 하나 나와 있죠. 이거는 교재 517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그림 14.4입니다. 그거 뭐 샵 디파인 지시자의 개념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현재 보니까 샵 디파인하고 정의되기를 스퀘어하고 매크로면 그 다음에 인수가 x, 그 다음 텍스트가 x 곱하기 x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 파라미터 인수에다가 x 값이 뭡니까? 3일이 할당된다면은 오른쪽 텍스트가 여기 할당이 돼가 자 v라는 좌변에 있는 변수에는 우변에 있는 3을 뭡니까? 두 번 곱해주죠. 그럼 3, 3은 9단 말입니까? 9가 어디에? 좌변 v라는 변수에 뭐다? 저장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정립되기를 스퀘어 x를 x 곱하기 x로 변환하라는 거구나. 뭐가? 샵 디파인 문.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바로 요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처리기 역할은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주의할 점이 뭐고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518페이지 맨 아래쪽에 한번 가보세요. 518페이지 맨 아래쪽에
자, 구워가니까 그림이 하나 주어져가 있죠. 그리고 함수 매크로 정의 시 주의할 점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재 보니까 뭐다? 함수 매크로에서는 매개 변수가 기계적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매크로를 정의하는 경우에 반드시 뭡니까? 매개 변수들을 갈로로 묶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래 요 그림 보니까 X, 예? 요래, 여기는 묶어줬는데 오른쪽에는 안 묶어줬죠. 그래서 요 X에는 뭔가 V 이꼴 스퀘어하고 A 플러스 B 이래 돼가 있죠. 그죠? 요게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오른쪽에 텍스트 X 곱하기 X로 되어 있죠. 자,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래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뭐다? 매개 변수는 반드시 갈로로 감싸야 한다. 여기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뭐다?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좀 이따 보면은. 그 다음 여기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 예제 샵 1거래가 소스 코드가 이래 하나 등장하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19페이지 가면은 맨 아래쪽에 곧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위에 보니까 교재에 만약 갈로로 묶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자. 만약 스퀘어 매크로가 다음같이 정의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다시 앞 슬라이드로 잠깐 돌아가면은 여기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그 주성문 고려 처리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정의된 함수 매크로를 다음같이 사용하였다고 하자. 어떻게? V 이꼬르는 스퀘어하고 갈로 열고 A 플러스 B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래 줬다고 하대요. 이 코드를 작성한 사람의 원래 워드는 뭡니까? 갈로 열고 A 플러스 B의 제곱을 계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른쪽처럼 이렇게 갈로 안 줬다며 A 플러스 B가 X 자리에 기계적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원래 의도와는 달리 다음같이 확장된다. 어떻게? V 이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세미콜론 이래 된다. 따라서 원래 의도인 V 이꼴 갈로, 자, V 이꼴 그 다음에 갈로 열고 A 플러스 B 뭡니까? 갈로 닫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재 그 한번 보세요. 그거 보니까 이제 아스테리스크 곱하기 하고 그 다음 갈로 열고 A 플러스 B 요렇게 원래 의도했다며. 근데 요거하고는 차이가 있더라며. 따라서 반드시 뭡니까? 함수 매크로의 매개 변수들은 반드시 갈로로 묶어줘야 된다. 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래 안 묶어주면 안 되고 다 이래 묶어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다 묶어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문제 없이 뭡니까? 실행이 되겠죠. 그죠? 컴파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기본 예제 샵1 그래가 소스 코드가 나오는데, 교재,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은, 페이지 519페이지 맨 아래 가게 되면은, 매크로 1.c 소스 코드 나옵니다. 자, 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1행부터 마지막 다음 페이지 520페이지 17행까지 설명을 드린다면은,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다? 실행 결과를 요 아래쪽에 있죠. 여기 실행 결과. 이걸 보게 되면은 14번째 줄이죠. 그죠? 14번째. 14번째가 뭐냐? 우리 여기 보기 몇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 오른쪽에 주성문을 논리 오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입니다. 프린트 F하고 갈로 열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에 스퀘어 갈로 열고 플러스 X 갈로 닫고 그 다음 이꼴 %D 슬래시 N 코테이션 마크 닫고 컴마 스퀘어하고 갈로 열고 플러스 X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요 14번째 줄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 다음에 9번째 줄에서 매크로의 장점을 알 수 있다. 함수와는 다르게 매크로는 여러가지 자료형에 대하여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번째 줄의 경우 예상했던 값은 뭐다? 9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x의 값이 1 증가되어 3이 되고, 이 x 값이 1 증가되어 3이 되고, 이것을 제곱하면 9가 된다. 하지만 실행 결과는 보니까 얼마? 16이 나와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다? 전처리기 해가지고 스퀘어 갈로 열고 요게 있죠. 플러스 X 갈로 닫고 요게 우리 교재 보면은 다음같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플러스 X 곱하기 아스테리스크죠. 플러스 X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플러스 X에는 일식 증가대가 4가 되고 뒤에 플러스 X도 뭡니까?
증감 연산자인데 4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4 곱하니까 16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x값이 2번 증가하게 되더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가나 감소 연산자를 매크로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 스퀘어가 함수였다면 뭐다?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가 않더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출력문에 보니까 스퀘어하고 갈래하고 플러스 x 있죠. 증감연산. 이거는 16이 나온다. 자, 요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계속 하려면 아무렇게나 눌러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줄에 보니까 printf 이 줄은 보니까 변수에도 적용 가능하고 고위에도 print x 이퀄 %d 하고 컴마 x 있죠. 요것도 변수에 적용 가능하다. 그 다음 고위에 보니까 printf하고 스퀘어 갈로 열고 2 플러스 3 이퀄 %d 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컴마 다음에 스퀘어 2 플러스 3 텍스트 들어갔는데 요것도 수식에 적용 가능하고 그 다음 요 1.2 있죠. 요거는 실수에 적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갈로 안에 3 있죠. 숫자 상수, 요거는 상수에 적용이 가능하더라. 자, 요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샵 디파인하고 어떻게 스퀘어 매크로명 줬고 인수 x 줬고 오른쪽에 텍스트가 x 곱하기 x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되어 있죠. 자, 요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요 인쇄는 오른쪽 요 텍스트가 대체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형식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써먹는 게 요거죠. 요거. 여기 보면 형식이 많게. 그런데 x의 값은 뭡니까? 인테저 정수형으로 이 값이 뭡니까? 초기 값이 이래 할당이 돼가 있대. 알겠습니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뭐라고? 함수 매크로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자. 이건 우리 교재 페이지 520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아랫부분부터 그 다음 521페이지 중간 아래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그 왼쪽에 520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수 매크로 대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함수 매크로는 함수와 비슷한 점이 많더라. 그렇다면은 매크로를 함수 대신 사용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 매크로의 장점은 함수에 비하여 수행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 요 지금 정리되어 있죠. 함수 매크로의 장단점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함수 호출 단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다. 이게 함수 매크로의 장점이다. 그 다음에 함수 매크로는 함수 호출이 아니라 뭡니까? 코드가 그 위치에 뭐다? 삽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수 호출의 복잡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함수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인수와 복귀 주소를 시스템 스택에다가 저장하는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한데 함수 매크로는 이러한 절차들이 전혀 필요 없다. 따라서 실행 속도가 빠르더라. 이래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교재 그 내용 보니까 주석문을 달아가 스퀘어 x를 매크로 정의한다. 그래서 정의되기를 샵 디파인하고 스퀘어 x하고 띄우고 갈로 열고 x 갈로 닫고 곱하기 갈로 열고 x 갈로 닫고 이래 되겠죠. 그럼 그 앞에 스퀘어 다음에 갈로 안에 x는 인수가 될 거고 오른쪽에 x 곱하기 x는 뭡니까? 텍스트에 해당되더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521페이지에 주석문에 스퀘어 x를 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인테저 스퀘어 갈로 열고 인테저 x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중갈로 열고 리턴 x 곱하기 x 세미콜론 중갈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함수 매크로의 단점은 무엇인가 이 말이죠. 자, 단점은 코드 길이를 어느 한도 이상 길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한 줄이고 두세 줄까지가 한계고 그 이상도 물론 가능하지만 상당히 복잡해지더라. 또한 함수 매크로가 발견될 때마다 뭡니까? 정의된 코드가 삽입되므로 전체 소스의 길이가 뭡니까? 길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도 정리를 어떻게 소스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더라. 이렇게 장단점 정리가 되어가 있대.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에도 보니까 만약 30개의 함수 매크로가 있다면은 30개의 동일한 코드가 프로그램에 존재하게 된다. 함수의 경우에는 뭡니까? 단 하나의 코드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함수 매크로를 사용하면 소스 파일의 크기가 커지고 따라서 함수 매크로를 사용할 것이냐 함수를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프로그램 크기와 실행 속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따져보아야 된다. 왜? 그래야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증가하겠죠.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능은 함수보다 함수 매크로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 보니까 간단한 기능은 매크로를 사용하는 게 낫다. 그래서 첫 번째 샵 디파인 미니면 x, y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개의 값 중에, 이 두 개의 값 중에 어느 게 작은 값을 뭡니까? 대체하겠죠. 그 다음에 샵 디파인 업솔루터. 이건 절대값 구하라 이 말입니다. x가 0보다 크냐, 또 x가 마이너스 x냐, 그 중에 절대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중간 점검 문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21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함수 뭐다? 매크로는 함수보다 속도가 느린가? 이래 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실행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뭔데? 세제곱을 수행하는 함수 매크로를 정의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한 대로 하면은, 샵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명령이 define. 자, 정의하겠다 이 말이죠. 자, 요렇게 define fin이 들어가고 한 칸 띄우고 pow 하고요. pow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텍스트는 괄호 열고 x, 그 다음에 곱하기 또 괄호 열고 x, 그 다음에 아스테리스크 곱하기 주고 마지막에 괄호 열고 x 괄호 닫아 주고 그 다음에 뭐다? 우괄호 이렇게 닫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명령 문장을 하나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램 문제로서 비트 조작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매크로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자. 근데 이 박스 안에 명령이 보니까 하나는 set 비트가 있고 하나는 create 비트, 클리어 비트, 그 다음에 테스트 비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명령 세 가지 매크로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페이지 522페이지에 맨 위쪽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쪽에. 그거 보니까 비트 조작하기 그래가지고 그림 도구 하나 첨삭을 해놨는데, 아두이노라는 프로그램은 최근에 여러가지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그마한 보드다. 그 그림이 바로 이제 아두이노에 사용되는 키스의 보드가 되겠죠. 그걸 보니까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입출력 자체가 비트 단위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비트 연산은 아두이노에서 매우 중요하더라. 그래서 특정한 이치의 비트를 1로 만드는 연산이나 특정 비트를 0으로 만드는 연산을 함수 매크로로 구현해보자. 시연의 비트 연산자는 앰퍼사드와 필터와 틸데드 있죠. 물결기요. 그거는 not을 의미합니다. 이거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비트 AND와 비트 OR, 비트 NOT 연산을 제공한다. 잘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 교재 4장을 참조하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이 있죠. 그 setBit하고 x,n이 있죠. 여기 우리가 setBit하고 x,n이 있죠. 요겁니다. 요거는 변수 x의 요게 비트 이치에 요 n을 뭐다? 1로 만든다. 1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리어 비트라는 요 명령은 변수 요 x 있죠. 괄호 안에. 요 x의 비트 이치 요 n을 뭡니까? 제로로 만들어준다. 제로로.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스트 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괄호 안에 요게 변수 x의 비트 이치 n 있죠. 그죠? 요 n을 뭐 한다? 검사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되더라.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이 매크로를 다음과 같이 텍스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력 텍스트에 보니까 setBit x,8 그러니까 전변수 x는 1, 0, 1, 1이다. 자, 오른쪽 최하위부터 왼쪽으로 최상위 비트 웨이트 값을 계산해보면 여기는 2의 0성, 여기는 1성, 2의 제곱성, 2의 3성이다. 자, 임의의 수에 대한 0성은 1이 되고요. 임의의 수에 대한 하나성은 자기 자신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로니까 넘어가고 여기는 뭡니까? 2의 3성 되겠죠. 근데 2를 3번 곱하면 2는 4, 4이 뭡니까? 8이 되겠죠. 8.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setBit x,8 후 변수 x에는 1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 클리어 비트 x,8 전 변수 x를 바꾸니까
1111 이래 됐고 클리어 비트 x, 8 후의 변수는 x는 1011. 그 다음에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방금 위에서 얘기한 대로 요대로더라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다면 가면은 솔루션 문제가 나옵니다. 솔루션 그래가 비트 조작하기 소스 코드를 여기 정리해 놨어요.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52페이지 가게 되면은 523페이지 가게 되면은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솔루션 가고 비트 조작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을 매크로 예제를 그대로 명령을 줘가지고 이렇게 구성하고 출력하는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출력하게 되면은 아까 앞에 결과처럼 출력 테스트 화면처럼 그렇게 출력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아까 언급했듯이 맨 위에 정의되어 있는 샵 디파인 문은 뭡니까? 1로 만들 때, 밑에 이거는 뭡니까? 제로로 만들 때, 그 밑에 거는 뭐다? 검사할 때 사용하는 매크로가 되겠다. 매크로. 그 다음 넘어가면은 샵 if def 있죠? 디파인. 그래서 여기 신텍스 14.3, 구문 14.3 거래가 조건 컴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컴파일의 형식과 설명을 이래 해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교재 이제 몇 페이지 나오는데 524페이지 가보세요. 524페이지 가게 되면은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거 보니까 5번에 샵 if define과 샵 and if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샵 if define은 조건부 컴파일을 지시하는 전처리 지시자고, 조건부 컴파일이란 뭐냐,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뭐다, 지정된 소스 코드 블록을 컴파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샵 if define은 샵 if define 다음에 있는 매크로를 검사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형식이 보니까 샵 if define하고 다음에 매크로 명의화가 있죠. 자, 이 매크로를 검사해서 매크로가 되어 있으면은 샵 if와 샵 and if 사이야. 알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컴파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문장들은 컴파일 되지 않아서 실행 코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형식이 보니까 샵 if define하고 매크로 주고 그 다음에 실행할 문장들, 그 다음에 샵 and if 이렇게 한 쌍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뭐다?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으면은 샵 if와 샵 and if 사이에 모든 문장들을 컴파일 해주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형식이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뭐가 나오는데, 자,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놨습니다. 이건 우리 교재 524페이지 가보세요. 중간 부분 그거 보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샵 if define debug 그 다음에 printf 갈로 열고 더블 커테이션 마크 안에 뭡니까? x equal %d y equal %d 컴마 다음에 x y 갈로 닫고 세미콜론 요런 문장이 있습니다. 요게 컴파일에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런 문장들. 그 다음에 샵 and if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물론 샵 if define하고 debug라는 매크로명을 줬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뭔데, debug라는 요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으면 컴파일이 되고, debug 매크로가 선언되어 있지 않다면 뭐다, 아예 컴파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요 debug라는 매크로는 어디서 정의하는가? 보통은 뭡니까? 소스 코드의 첫 부분에, 우리 왼쪽에 보세요. 샵 디파인하고 소스 코드 첫 부분에 debug라고, 자, 요렇게 정의하거나 또는 컴파일 할 때 옵션으로 제공하기도 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왼쪽은 보니까 이게 이제 컴파일에 포함을 시키고, 오른쪽은 컴파일에 포함되지 않더라 이 말. 왜? 오른쪽 소스 첫 문장 보니까 샵 디파인 디버그 하고 여기다가 더블 슬래시 줘가지고 주석 처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컴파일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부분은. 그 말입니다. 근데 왼쪽에는 주석 처리했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컴파일에 포함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525페이지 맨 위에 한번 가 보시면은 거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니까 뭐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거기 가니까
메뉴에 보니까 조건부 컴파일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디버깅일 것이다. 디버깅은 뭐다? 디버거 등을 이용하여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법은 프린터 F문을 이용하여 중간중간 중요한 값들을 화면에 출력해 보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디버깅을 위한 출력문은 제품이 출시될 때는 뭐다? 소스 코드에서 삭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조건부 컴파일은 제격이더라. 즉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디버그라는 기호 상수를 정의하여 디버깅용 출력문을 포함시켜서 컴파일을 하다가 제품 출시 때는 뭐다? 디버그 정의를 삭제해서 디버깅용 출력문을 컴파일해서 제외시키는 기법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교재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예제 샵1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25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여보세요, 어떤 회사에서 리눅스와 윈도우 버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하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닉스와 윈도우즈 버전 소스를 따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번거로워진다. 이런 경우에 소스 코드는 하나로 작성하고 조건에 따라서 뭐다? 다르게 컴파일해서 서로 다른 실행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조건부 컴파일은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서 소스를 서로 다르게 컴파일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샵 else 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샵 else를 사용하면 매크로가 정의되지 않았을 경우 컴파일 되는 문장들이 들어간다는 사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텍스트 화면 보니까 리눅스 버전입니다. 계속 하려면 아무끼나 눌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조건을 줘가지고 조건에 만족해가 조건문을 줘가지고 조건부 컴파일을 통해 가지고 요런 문장이 출력되게끔 만들어 놨다. 뭐가? 소스 코드를. 그래서 그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솔루션 그래가 소스 코드가 요래 하나 실려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25페이지 맨 그 아래쪽에 보니까 매크로 3.c 소스 코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설명드리면은, 어떤 회사에서 리눅스와 윈도우즈 버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하자 유닉스와 윈도우즈 버전 소스를 따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번거롭더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소스 코드는 하나로 하고, 이렇게 소스 코드를 하나로 만들고 조건에 따라서 다른 뭡니까?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컴파일을 한다.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컴파일 해가지고 서로 다른 실행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조건 컴파일은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서 소스를 서로 다르게 컴파일할 때 사용되고, 샵 else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샵 else는 우리 소스 코드 보면 이 중간에 여기 있죠. 샵 else.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샵 else를 사용하면 매크로가 정의되지 않았을 경우 컴파일되는 문장들이 들어간다. 매크로가 정의되지 않았을 경우. 이외에는 샵 디파인하고 리눅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이걸 출력한다. 윈도우 버전. 근데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샵 if 디파인하고 리눅스하고, 그래서 여기 프린트 리눅스 버전입니다. 이렇게 앞에 출력 화면이 나왔습니다. 요 조건에 따라 가지고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요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건 요 샵 else 문장은 요걸 사용하게 되면은 매크로가 뭐한다? 정의되지 않았을 경우 컴파일되는 문장들이 들어간다. 그게 아래쪽에 출력문이 있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이 부분이 결국은 조건부 컴파일이 된다 이 말이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랩하고 뭡니까? 함수 매크로의 사용, 이렇게 타이틀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526페이지 한 거 보세요. 그거 가니까 메뉴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함수 매크로 사용. 그래서 그거 보니까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최대한 매크로를 많이 사용해보자. 그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강의 자료에 보니까 요 PI 있죠? 예?
이 PI는 단순 매크로로 정의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원주일 구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매크로로 캐릭터 언더바 뭐다? 서클 언더바 에리아 R이라고 정의해 보자. 이래 되겠어요. R 용어는 뭡니까? 반지름에 해당되는 그 변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보니까 디버그를 정의한다. 샵 디파인서가. 디버그가 정의되어 있다면은 뭐다? 디버깅 모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출력이 보니까 디버깅 모드로 되어 있죠. 이게 출력되었다는 것은 뭐다? 디버그가 정의되어 있다면 소스 코드에. 자, 이걸 화면에 출력을 한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은 얼마 줬다? 10.0이고 원의 면적은 뭐다? 314.15다. 그래서 계속하려면은 아무렇게나 눌러라. 이렇게 텍스트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함수 매크로의 사용예다. 그래서 넘어가니까 소스 코드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인데,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 맨 아래쪽에 한번 가보세요. 그 보니까 소스 코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크로를 샵 디파인 디버그를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샵 디파인 파이는 뭐다? 3.141호라고 정의했고, 그 다음에 샵 디파인하고 서클 언더바 에리아 갈로 열고 R,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가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 즉 원주일 3.14159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래 되겠죠. 이게 여기 인수에다가 뭡니까? 대체된다 이 말. 그 다음에 인테저 메인 보이드하고 중괄호 안에 뭐다? 라디우스 에리아, 이거는 더블 자료형을 썼습니다. 그죠? 그러면 에리아는 면적이 될 거고, 라디우스는 뭐가 된다? 여기서 라디우스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할 때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야는 원의 면적, 그때 쓰는 변수가 되고, 그 다음 샵 if define 거래가 디버그가 정의가 되었고, 프린트 f 디버깅 모드입니다. 요게 이제 처음에 출력되고, end if하고 다음에 보니까 프린트 원의 반지름이 콜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스캔f 해가지고 입력받겠죠. 그 다음 에리아 면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꼴 서클 에리아, 그 다음에 여기 R, 요 반지름 R 요리 대체했죠. 반지름 요 R을 여기서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f 원의 면적은 이꼴 %.2f라고 되어 있고, 그게 위에서 에리아 면적을 구했으니까 여기 대체대가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리턴 제로를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더라. 자, 소스 코드는 이렇게 주어져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중간 점검 그래가지고 1번에 뭡니까? 전처리기 지시자 샵 if define을 사용하여 테스트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만 뭡니까? 화면에 테스트라고 출력하는 문장을 한번 작성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간단하죠. 소스 코드를 샵하고, 그 다음에 if 뭐다? define 줘야 되겠죠. de 뭐다? f 이래 주고요. 그 다음에 띄우고 테스트를 test라고 이래 줍니다. 그 다음 줄에 가서는 p 자, rint 프린트 f하고 갈로 열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 test 역슬래시하고 n, 그 다음 코테이션 마크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래 들어가면 되고요. 샵 if define 명령을 썼기 때문에 한 쌍을 이루는 게 끝에 여기는 샵 뭐다? end입니다. end를 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다? if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타이틀이 샵 if라고 이래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어디에? 527페이지 맨 위에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6번 거래가 샵 if와 샵 and if 문을 다뤄놨는데 첫 번째 샵 if다 말입니다. 그거 보니까 앞절에서 학습한 샵 if define은 매크로의 값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즉 매크로가 정의만 되어 있으면은 된다. 하지만 샵 if는 매크로의 값에 따라서 컴파일 여부를 결정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예를 보니까 샵 if 갈로 열고 디버그 이퀄 1 갈로 닫고, 이거는 뭡니까? 디버그 값이 1이면은 컴파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프린트 f 문에 해가지고 value 이퀄 퍼센트지 value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샵 end if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문에 보니까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 소스 코드 보니까 맨 위에 보니까 샵 if하고 디버그하고 이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디버그 값이 1이면은 컴파일 한다. 디버그 값이 1이면은. 그 다음 프린트 f 문에가 샵 value 이퀄 퍼센트 뒤에가 value 값을 여기 할당 시켜주겠죠. 대체. 그 다음 샵 end if 문은 이렇게 끝났다. 그래서 샵 if 문은 뭔데? 기호가 참으로 계산되면 컴파일이 되고, 조건은 뭐다? 상수해야 되고, 여기 1 상수가 들어갔죠.
하고 논리나 관계 연산자 사용도 가능하더라. 자, 요걸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 이꼴 연산자 뿐만 아니라 뭐다. 방금 관계 연산자 그랬죠.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연산자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보면 샵 if하고 버전이 3보다 크냐,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관계 연산자를 썼죠. 그러니까 버전이 3 이상이면 컴파일을 해라. 그 다음 뭐 명령문 생략했고, 샵 and if 줬죠. 그 다음에 if 제로가 주어지면은 여기서는 시작에 하여 보이드 테스트라고 되어 있고, 주석문은 뭐다. 여기에 주석이 있다면 코드 전체를 주석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다음 서브, 그 다음에 샵 and if, 여기에서 여기까지 주석 처리가 되더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예제 샵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요게 소스 코드가 하나 이렇게 주어져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에 몇 페이지냐, 527페이지 맨 아래쪽 그 예제 샵 1부터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까지 내용인데, 그거 보니까 만약 어떤 게임 업체에서 국내 버전과 중국 버전, 미국 버전을 동시에 작업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하여서 국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할 수 있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샵 디파인 네이션 1이라고 줬어요. 자, 이 매크로명은 네이션을 썼기 때문에 국가를 의미하겠죠. 국가명 1. 그러니까 샵 if하고 네이션이 이제 1하고 같나 물었어요. 같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 다음에 샵 else 네이션은 뭡니까? 코드가 2가 들어갔죠. 이럴 경우에는 뭡니까? 똑같은 안녕하세요 중국어로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샵 else하고 뭡니까? 프린트F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다? 미국, 에? 미국 버전을 표현을 해주더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샵 뭐다? elif는 샵 else if를 줄인 것이다, 이래 되겠습니다. 요 elif 있죠, 샵. 이거는 샵 else if문을 줄인 거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랩 거래가 뭐다? 헤드 파일 중복 포함 막기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넘어가면은 메뉴에 529페이지 있죠. 529페이지. 그 메뉴에서 맨 아래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헤드 파일 중복 포함 막기 거래가 뭐라고, 실수로 헤드 파일이 중복하여 소스 파일에 포함이 되면 예기치 못한 컴퓨터 파일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뭐다? 샵 if not define 지시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보세요. 자, 실수로 헤드 파일이 중복하여 소스 파일이 포함되면 예기치 못한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서 구조체 정의가 들어있는 헤드 파일을 소스 파일에 2번 포함시키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뭐다? 샵 if and define 지시어를 사용할 수 있다. 샵 if and define. 근데 우리 요 교재의 소스 코드는 스트럭처 구조체를 썼습니다. 스트럭처하고 스튜던트 중괄 나오고 뭡니까? 이거는 넘버하고 네임은 뭡니까? 이거는 베일 형식으로 되는데 구조체 멤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샵 인클루드하고 쿼테이션 마크 헤드 파일을 스튜던트 점 헤드 파일 선언했고, 샵 인클루드 쿼테이션 마크에 스튜던트 점 h라고 이래 2번 선언했네요. 즉 실수로 2번 포함시켰다, 이 말. 알겠죠? 그 다음 여기는 뭐 특별한 문장은 없어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헤드 파일 아이콘 위에서 항목 추가를 선택하고 스튜던트 점에 헤드 파일을 추가한다. 그러면 다음 같은 구조체를 뭐다? 입력한다. 정의를 입력한다. 그게 위에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스 파일 아이콘 위에서 항목 추가를 선택하고 main.c 파일을 추가한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입력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게 뭔데? 요 아래쪽에 있는 실수로 2번 포함시켰다 하는 거,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보니까 main.c 소스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3번에 보니까 이 코드를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해 보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 밑에 보니까 오류 코드는 C2011
그 다음 설명이 보는가 스트럭트 형식 재정. 알겠습니까? 그리고 파일은 뭐 student.head 파일. 줄은 첫 번째 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요렇게 오류가 나온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방금 설명드린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샵 디파이너가 student header. 샵 디파이너가 student underbar header. 그 다음 구조체 스트럭트 스튜던트. 요거는 뭡니까? 구조체 멤버가 되고 중괄호하고 세미콜론 줬죠. 요런 게 중요하죠. 그 다음 샵 엔드 if로 끝났다. 자,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student.head의 소스 코드에 해당되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30페이지 가보세요. 530페이지 맨 위에 가면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뭐라고 맨 처음에 if not 뭡니까 df라고 이렇게 줘놨죠. 자, 요 student underbar h 전처리기 문장이 있더라.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만약 student h라는 기호상수가 아직까지 뭐다? 밑에 것처럼 요거 정의되지 않았다면 아래를 컴파일 하라는 것이다. 만약 헤드 파일이 처음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라면 student underbar h가 정의되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문장들을 컴파일 하게 되고, 컴파일되는 첫 번째 문장은 뭡니까? student underbar head를 정의하는 문장이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따라서 이후에 실수로 다시 한번 student.head가 포함되더라도 이번에는 student underbar 대문자 h가 정의되어 있으므로 student. 소문자 h를 컴파일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재 보니까 팁 그래가지고 최근에 C 언어에서는 다음 같은 문장을 헤더 파일의 첫 부분에 추가해도 동일한 효과를 낸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헤더 파일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첫 부분에 추가된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박스 안에 샵 프라그마 원스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요 부분이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다중 뭐다 소스 파일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31페이지 맨 위에 가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지금까지 실습한 C 프로그램은 모두 뭐다 하나의 소스 파일로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강의자료 맨 위에 단일 소스 파일 이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C 프로그램은 하나의 파일로만 되어 있는 것일까 이래 되어 있어요. 복잡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만 라인 이상 하나의 파일에 모든 코드를 저장한다면 파일의 크기가 너무 커질 것이다. 즉 파일의 크기가 너무 커질 것이다. 파일을 편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크기 문제가 아니라도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하나의 소스 파일로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소스 파일로 이루어질 수 있더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의자로 보니까 단일 소스 파일을 쓰게 되면은 소스 파일을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근데 다중 소스 파일을 쓰게 되면 뭐다? 서로 관련된 코드만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소스 파일로 할 수가 있고, 소스 파일을 재사용하기가 아주 간편하더라. 그래서 요 다중 소스 파일 기법을 우리가 쓴다. 이해되나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뭐다? 역시 다중 소스 파일 거래가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531페이지 중간에 가니까 그림 14.5입니다. 그거 보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뭐다? 소스 파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 보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하나는 파워.c, 하나는 메인.c, 이렇게 소스 파일.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power.obj, main.obj 오브젝트 파일이 형성되죠. 목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 각각을 링크 시켜 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들었다. 그게 뭔데? main.exe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렇다면 왜 소스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일까? 이처럼 power.c와 main.c요. 서로 관련된 함수들을 모아서 독립적인 소스 파일에 저장시켜 놓으면 다음에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프로젝트에서 정수의 거듭 제곱을 구하는 함수 power 갈로 열고 인테저 x, 인테저 y가 필요하여 작성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럼 요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예제 그래가지고 구의 제곱을 계산하여 화면에 출력하는 다음 같은 프로그램을 뭐한다? 작성해보자. 그래서 그거 보니까 y의 값을 입력하니까 9를 입력해 줬어요. x가 y 값을 입력하니까 2를 입력했어요. 9의 2제곱 값은 뭐다?
9를 두 번 곱해보세요. 81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눌러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531페이지 맨 아래쪽에 여기에 나와 있다. 이게 9의 제곱을 계산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역시 다중 소스 파일 사용 그래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요 실행된 화면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요. 532페이지가 보세요. 그거가 맨 위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뭐라고?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소스 파일을 두 개로 분리하여 작성해보자. 첫 번째 소스 파일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power.c다. power.c. 자,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에 보니까 중간에 소스 파일 부분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power.c가 있죠. 자, 요 C에는 거듭 제곱을 구하는 함수 power를 넣었다. power 함수의 원형은 뭐다? 헤드 파일 power.h에 저장한다. 이어서 두 번째 소스 파일인 main.c 파일을 작성하고 여기에서 메인 함수를 작성한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까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 항상 하나의 뭐다? 소스 파일만을 생성하였다. 이게 되겠습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생성하고 이것들을 컴파일하여 하나의 실행 파일을 생성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주 간단하다 되어 있어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추가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있고 현재 우리 강의 자료 요 슬라이드로 나와 있듯이 요 그림과 같이 솔루션 탐색기 안에 소스 파일 폴더 위에서 요 오른쪽에 소스 파일 있죠. 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 나오는 메뉴 중에 추가의 새 항목가가 C 뿔뿔 파일을 선택하고 소스 파일 이름을 적으면 되고 main.c와 power.c 파일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 추가하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 현재 보고 있는 이 그림요. 이 상태에서 왼쪽 솔루션 탐색기 안에 소스 파일 폴더를 확장시켜 보면은 우리가 생성한 두 개의 뭐다 소스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확장시켜 보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헤드 파일도 같은 식으로 추가하지만 이번에는 헤드 파일 폴더에 추가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솔루션 탐색기 안에 헤드 파일 위에서 아시겠습니까? 이 헤드 파일이 있죠. 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메뉴 중에 추가의 새 항목의 헤드 파일을 선택하고 헤드 파일 이름을 뭐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power.h를 적으면 된다. 그래서 솔루션 탐색기를 보면은 현재 프로그램은 두 개의 소스 파일, 즉 main.c 한 개와 power.c죠. 자, 이거와 하나의 헤드 파일 power.h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우리 교재 페이지 533페이지 있죠. 자, 그 코드를 해당되는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추가하고 빌드 메뉴를 이용하여 하나의 실행 파일 power.exe를 만들어 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 코드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가니까 예제에 보니까 왼쪽 위에 거는 main.c 소스 코드가 해당되고 오른쪽에는 뭡니까? 아래쪽은 power.c 소스 코드, 위에는 뭡니까? power.head 파일 소스 코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왼쪽에 main.c는 다중 소스 파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여기는 power.head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뭐다? power.c에 대한 헤드 파일이다. 요게 헤드 파일 여기도 선언해 놨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는 뭡니까? power.c 파일의 소스 코드가 되겠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걸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가면 이제 텍스트가 출력 텍스트 화면에 나오는데 그거 보면 엑셀 값을 입력하는데 9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잠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교재 그거 보면 나옵니다. 페이지 534페이지 저 위에 소스 코드 16번째 행 있죠.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이제 y의 값을 입력하는 거 2를 입력했고 9의 2제곱 값은 뭡니까? 9981이니까 81.0000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눌러라 그랬죠. 그럼 요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현재 여기서 보면은 소스 코드가 두 개입니다. main.c와 뭐다? power.c 요래 두 개다. 하나는 요 메인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main.c고 다른 하나는 power 함수
여기 보니까 파워 함수 썼죠. 여기 메인이 있죠. 자, 파워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power.c나 이 두 개의 소스 파일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추가로 하나의 헤더 파일이 있다. 어디에? 오른쪽 메뉴에 power.head 파일이 있죠. 이 헤더 파일은 파워 함수에 대한 운영을 가지고 있어서 파워 함수를 사용하는 모듈이라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power.c 있죠. 아래쪽에. 요 C에는 파워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어디에? 요 중간에 보니까 더블하고 파워하고 인테저 X, 인테저 Y 있죠.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먼저 샵 include와 큰 다운표를 이용하여, 알겠습니까? 이용하여, 요 왼쪽에 메인.c 소스 보니까 샵 include하고, 자, 갈로 열고 닫았는데, 예?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는 샵 인클루드하고 더블 코테이션이 들어갔어요. 좌우쪽에. 자,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power.c에는 파워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먼저 샵 인클루드와 큰 따옴표를 이용하여 파워 뭡니까? 예? 헤드를 포함하고 있다. 예?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큰 따옴표는 뭔데? 요 왼쪽 보세요. 큰 따옴표 있죠. 이거. 자, 이거는 현재 디렉토리에서 헤더 파일을 찾으라는 의미고, 파워 함수 안에는 for 루프를 이용하여 x를 y번 곱하게 되고, 리절트 변수를 더블 선언하고 1.0으로 초기화한다. 이 말. 1.0으로. 알겠습니까? 초기화한다. 여기서 리절트의 x를 y번 곱해야 하기 때문에 리절트의 초기값은 0.0이 아닌 뭐다? 1.0이 하고, 0.0이면 뭡니까? 무조건 아무리 다른 수를 곱해도 결과는 0이 되더라. 그래서 for 루프 안에서는 i를 0에서부터 y-1까지 증가시키면은 리절트에 x를 곱하는 문장에서 단축 대입 연산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리절트 아스테리스크 이꼴 x 세미콜론. 즉 이거는 리절트 일꼬르는 리절트 곱하기 x 세미콜론 요거와 같다. 그래서 파일 메인.c에는 power.head를 포함을 하고 메인 함수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은 뒤에 x의 y 제곱값을 파워 함수를 호출하여 계산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헤드 파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35페이지 맨 위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타이틀이 뭐다? 헤드 파일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헤드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자. 헤드 파일을 사용하지 않으려면은 다른 소스 파일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함수 원형을 소스 파일 첫 부분에서 선언하여야 한다. 만약 소스 파일이 여러 개라면 동일한 내용이 복사되어서 들어가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래픽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들이 graphics.c에 모여 있다고 가정하자. 어디에? 현재 우리 강의 슬라이드 왼쪽 맨 아래 보니까 graphics.c에 공급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가정하자. 이 함수들을 사용하려면은 다른 소스 파일에서는 이들 함수의 원형을 소스 파일 첫 부분에서 선언해야 된다. 오른쪽에 보니까 main.c, 그 다음 draw.c, 사용자가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맨 첫 번째 보니까 함수 원형의 정의가 뭐한다? 중복되어 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중복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소스 파일이 많다면 같은 내용이 중복된다. 그죠? 중복된 거 보여줬고, 자, 이럴 경우에 헤드 파일을 작성해서 여기에 함수들의 원형을 넣어두고 다른 소스 파일에서는 이 헤드 파일을 포함하는 것이 좋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 게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자, 헤드 파일을 사용하면 이래 되가 있습니다. 그죠? 헤드 파일을 사용하면은 이래 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535페이지입니다. 535페이지. 그 535페이지 맨 아래쪽부터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536페이지 있죠. 맨 위까지다. 그래서 여기 현재 보면은 왼쪽에 graphics.c 공급자에는 맨 위에 graphics 헤드 파일을 이렇게 포함시켰어요. 그 다음 main.c, draw.c가 있죠. 이거는 사용자가 쓰는 건데 헤드 파일을 포함을 했다. 어떻게? 샵 include하고 quotation 마크 안에 graphics.h.
그 다음 샵 인클루드하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그래픽스 헤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헤드 파일 포함시킨 거는 이렇게 한다 하는 거 원리를 여러분들 아시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타이틀이 다중 소스 파일에서 외부 변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36페이지 가보세요. 그 중간 부분부터 페이지 537페이지 있죠, 오른쪽에. 그 중간 부분 그림까지입니다. 그래서 536페이지 보니까 뭐다? 자, 우리 왼쪽에는 main.c 파일이 있고 오른쪽에 power.c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니까 여기에 extern이라는 뭐다? 키워드가 하나 들어앉아 있어요. 이거는 다중 소스 파일일 경우 하나의 프로그램에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하나의 소스 파일이 정의되어 있는 변수를 다른 소스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지역 변수의 경우 어차피 뭐다? 정의된 함수를 벗어나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역 변수일 경우에는 뭐다? 함수의 외부에서 선언된 변수로서 그 소스 파일 안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역 변수가 정의된 소스 파일 이외의 다른 소스 파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뭐다? 외부 변수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 변수 선언은 뭐다? 다른 소스 파일에서 정의된 전역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현재 강의 자료 오른쪽처럼 extern이라는 요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 그 변수를 외부 변수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main.c 있죠, 왼쪽 요 소스 코드, 이 C 파일에 다음과 같이 전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어디에? 여기에 더블을 하고 gx, gy, 세미콜론 이래. 그래서 만약 오른쪽에 power.c 파일에서 이 파일을 사용하려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다음과 같이 소스 파일의 처음 부분에서 외부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power.c에 extern이라는 키워드를 썼고 더블 gx, gy, 세미콜론 이래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부 변수로 선언이 되면은 power.c에서는 gx와 gy를 요거 있죠, 요걸 사용할 수가 있다며. 그래서 extern 키워드는 변수가 외부에 선언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컴파일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extern으로 선언된 변수는 전역 변수처럼 소스 파일의 뭐다? 모든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하기를 외부 소스 파일에 선언된 변수를 사용한다. 자, 사용하려면은 뭐다? extern을 사용이 된다. 오른쪽처럼 이렇게. 그래서 외부 거를 갖고 와갔습니다. 이 말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와 있냐? 540페이지 한 거 보세요. 540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어디에 맨 아래쪽에 보니까 중간 점검 문제 있죠. 1번 문제가 뭐다? 다음 문장에 참 거짓을 말하라. 여러 소스 파일을 이용하는 것보다 하나의 소스 파일로 만든 편에 여러모로 유리하다. 에? 이게 맞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팩토리얼을 구하는 함수가 포함된 소스 파일과 관련 헤드 파일을 제작해 보자. 이거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너무 간단한 거죠. 그죠?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타이틀이 메인 함수의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터.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37페이지 맨 아래에 한 거 보세요. 537페이지 맨 아래. 그래서 538페이지 맨 아래까지입니다. 그래서 537페이지 보니까 8번에 프로그램 인수라고 나와요. 그거 보니까 메인도 함수이므로 매개 변수와 반응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다? 메인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었다? 다음 같은 형태로만 사용되었다. 뭐가? 인테자하고 메인 보이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썼다. 이 형태에서는 뭐다? 매개 변수 선언 위치에 요 자리에 괄호 안에 보이드가 있어서 매개 변수를 전달받지를 못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메인 함수 정의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는 뭐다? 매개 변수를 뭐한다? 전달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538페이지 맨 위에 가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보니까 두 번째,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는 메인 함수 형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테자 메인, 갈로 열고 인테자 argc, 컴마 캐릭터 아스테리크 argv 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 뭐가?
갈로 안에 인테자 argc와 그 다음에 캐릭터 아스테리스크 argw 대갈로 열고 닫고 있죠. 그래서 argc는 프로그램 실행 시 전달되는 인수의 개수를 의미한다. 인수 개수, 이거 인수 개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 argv는 캐릭터니까 문자열의 형태로 명령어 안에 있는 단어들을 전달한다. 그래서 여기서 argv는 문자형 포인트 배열이다. 포인트, 아스테리스크가 V대가 있으니까 문자형 포인트 배열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뭐다? 확장자가 EXE인 실행 프로그램이 되어서 하드디스크의 파일 단위로 저장된다. 그래서 MS-DOS 창에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고, 만약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mycopy.exe라면은 어떻게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은 mycopy 프로그램이 실행되더라.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인수 전달 방법이라고 타이틀을 주고 아래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건 우리 교재 500페이지 538페이지 중간 아래부터가 시작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보니까 박스 안에 뭡니까? C 드라이브 역슬래시하고 C 프로그램, 자 끝이 기어줬죠. 여기 이제 프롬프트 다음, 그 다음 mycopy 띄우고 src 띄우고 dst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 카피 프로그램이 파일 복사를 하는 프로그램이고, 방금 우리가 강의 슬라이드에 현재 보고 있는 요런 거 있죠. 즉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원본 파일 이름과 복사본 파일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자 현재 우리가 여기에 명령어가 요래 하나 주어져 있죠. 자 요럴 경우에는 운영체제는 뭐다? src와 dst라는 명령어의 인수를 프로그램으로 전달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가? 바로 이전에 잠깐 등장하였던 argc와 argv를 통하여 전달되고, 여기서 argc는 명령어 라인에 존재하는 모든 뭐다? 단어들의 개수를 전달해주고, 이 예제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름도 포함되므로 argc는 3이 된다. 3. 꼭 기억하세요. 요게 3이 된다. 요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리 교재 보니까 argv는 문자형 포인트 배열이다. 우리 교재. 그래서 따라서 argv는 여러 개의 문자열을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참조하라 그랬는데, 그 그림이 우리 현재 강의 슬라이드에 나오고 요건데, 이건 우리 교재 539페이지 메뉴에 그림 14.6 있죠. 그거 보면 argc와 argv의 의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rgv 배열 원서들은 명령어 라인의 각각의 단어에 해당하는 문자열의 주소를 가지게 된다. 메인 함수에서는 뭐다? argv 배열을 통하여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입력된 단어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문자열은 항상 뭡니까? 항상 맨 끝에 늘 문자를 가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0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제로 이제 메인으로 전달되는 인수들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그 보니까 첫 번째는 메인 arg.c 그래가 소스 코드가 1행부터 10행 기록이 되어 있는데, 3번 핵에 보니까 인테자 메인 갈로 열고 인테자 argc 캐릭터하고 아스테리스크 argv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요거는 이제 문자 포인트 배열이고, 앞에 argc 그거는 뭐다? 인수 개수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6행의 포문에 해가지고 마지막 10행까지 주어져가 있더라. 그래서 실행 결과는 우리 교재 539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예제에 보니까 뭐다? 소스 코드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건 우리 교재 53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메인 arg.c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argc 요놈 여기는 인수의 개수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아스테리스크 argv 배열 있죠. 요거는 요 아스테리스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캐릭터 문자죠. 저 문자 포인트 배열이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인테자 i에는 초기값을 0 줬고, 포문에 해가지고 i의 초기치는 0,
그 다음에 조건식은 i가 argc보다 그 문자 개수보다 적나. 그 다음에 i 플러스를 하나 첨가시켜주고, 그 다음 출력문에 여기가 명령어 라인에서 %d 번째 문자일 꼴 %s. 그럼 오른쪽 변수 i는 여기에 대체될 거고, 자, argv 있죠, i. 그 첫 번째 문자일이 여기에 대응될 것이다. 그 다음에 리턴 제로 하고 프로그램을 끝낸다.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니까, 클릭하니까 요런 게 나오죠.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오는데, 요 내용이요. 응? 요 내용이요.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 540페이지. 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바로 밑에 다섯 번째 줄에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재 도수창 프롬프트에서는 여기에서 요 명령 메인 뭐다 arg srg dat 실행하고, 명령어 라인의 0번째 문자일은 요거다. 그 다음 명령어 라인에서 첫 번째 문자일은 src고, 세 번째 명령어 라인에서 두 번째 문자일은 뭐다 dst다. 그러니까 실행되고 나니까 MS-DOS 프롬프트가 여기까지 보여주죠. C드라이브 루트 아래 뭐다 C 프로그램 아래야 메인 ARG 아래에 디버그 폴더를 알았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뭐라고요? 자, 중간 점검 문제가 이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메인의 ARGV 제로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랬으니까 우리 앞에서 봤을 때 MICOPI죠. 마이카피.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수 프롬프트가 C 드라이브에 테스트 ABC라고 도수창에서 입력했다. 그럼 ARGC, ARGV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배열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가는가. 그러면 여기 이제 ARG 이제 배열이니까 여기 제로일 경우에는 마이카피가, 그 다음에 1일 경우에는 SRC, 2일 경우에는 DST가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넘어갑니다. 가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QA라는 파트가 등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슬라이드를 봤지만은 매장 강의 끝에는 꼭 요 두 개의 그림이 겹쳐져 나왔죠. 그 다음에 한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메뉴의 타이틀을 뭐다 감사합니다 이래 돼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 마무리 발언을 하면은 뭐냐, 원래 한 학기 강의가 15주 차인데 우리 저 앞에 중간고사 칠 때 있죠. 그때도 강의 동영상은 안 올리고 중간고사 시험 그 치고 우리가 레포트 받았죠. 그걸로 대체해도 되는데 일부러 교수님이 그 8주차에 강의를 올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도 15주차가 마지막 강의인데 15주차도 사실 강의 안 올려도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게 우리 교재의 14장 마지막 교과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또 첨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 단순 매크로 가면서 매크로 형식하고 그 설명이 있었죠. 그거 꼭 여러분들 알고 있으라고 별표 3개 강조하면서 제가 누누이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실 오늘 14주차 강의가 마지막 15주차 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 교수학습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15주차는 나중에 교수님이 따로 뭐 동영상 찍어가 안 올리고 기말고사 찾는 내용을 정리해 올리고, 사실상 이번 2021년도 1학기 강의는 오늘 강의로서 종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요게 마지막이라고 뭘 한마디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보니까 한 학기를 마치면서 뭐다 안녕하세요, 생각지도 않는 뭐다 코로나19로 시작된 2020년 1학기가 어느덧 종강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돌이켜 보니까 여러모로 회한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뭐다 머리 숙여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도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하며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 교수 뭐다? 정장섭 배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사 문구 내용 여러분들 한 번 더 음미해 보시고요. 자,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교 학부에 새내기로 입학해 가지고 자, 학교에 이 넓은 아름다운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매일 오시고 또 교수님 또 동료 친구들 또 학교의 여러 구성원들하고 늘 만나고 그런 낭만도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이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공부도 중요하고 뭐 모든 게 다 소중하고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 사람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그럼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래도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백신을 순차적으로 전 국민이 다 맞고 있죠. 그리고 뭐 오늘 뉴스 보니까 국회에서도 다가오는 8월 15일 강북절 있죠. 그때 뭐 대체 휴무를 하고 월요일날 그 다음에 전 국민한테 뭐다 휴가비 용돈 준대요. 용돈 코로나 잘 견뎌냈다고. 그래 뭐 그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가 보다. 1인당 뭐 30에서 5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해가 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곧 되겠죠. 그렇게 힘내시고 또 교수님 강의 이 교과목 그러니까 C 프로그래밍 교과목 말고도 여러분들 다른 교과목 여러분들 각자 수강 신청했는 교과목 수가 있겠죠. 그 교과목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마무리 하셔가지고 마지막 유정에 미를 거둬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다음 주 17일 목요일 날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까지죠. 우리 교수 학습 시스템에 시험 고사장 강의실을 미리 공지 다 해놨습니다. 그죠? 1402호관 그렇죠. 자, 그거 잘 숙지해가지고 당일날 학교 오셔서 시험을 잘 치고 남은 뭐다 이제 더위도 오지만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와서 처음 접하는 긴긴 여름 방학에 들어가죠. 여름 방학 동안 교수님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다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좀 가라 꼭 강력하게 권유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말도 못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방학 기간 동안 뭡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최우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이거 뭐 카나 세정기 이런 게 늘 뭐 온도 체크 그죠? 어디 뭐 식당 방문하면 그 반드시 그 온도 체크하고 적고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도 정확하게 지키고 또 뭐 여러분들이 주어진다면은 시간을 내서 고향에 부모님 찾아뵙고 또 여러분 뭐 언니 누나 오빠 동생도 있겠죠. 그 긴 방학 동안에 가족 구성원끼리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고 또 방학이 끝나면은 돌아서서 2학기 개강이 이루어집니다. 9월 초가 되겠죠. 자, 그때는 지금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교과부 이훈혜 장관도 발표를 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듯이 아마 전국의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전면보다 대면 강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하루 빨리 교수님도 기도합니다. 그런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빌겠습니다. 가을 되면 이제 학교 지금은 우리가 캠퍼스 가보면 알겠지만 가로수 이런 잎이 그죠? 초록 물결로 지금 여러분들을 맞이할 겁니다. 근데 2학기 9월달에 딱 등록하면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바람도 또 세차게 불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마음이 좀 뭐 시인들은 낭만적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음악도 그런 또 계통의 음악이 많죠. 근데 좀 쓸쓸합니다. 캠퍼스가 짠디 색깔도 뭡니까 지금 그런 그린 녹색이 아니죠. 그때 가면은 단풍이 들어가지고 그죠. 짠디 색상도 되게 멋지게 바뀝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전국에 여러분들 각 대학교 캠퍼스도 한번 놀러 가보세요. 그가가 다른 대학교 캠퍼스도 뭐 가깝게는 우리 대구 관내에 있는 우리 대학교에 한번 타 대학교에 가가 캠퍼스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성서 계명대학교 캠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캠퍼스라는 걸 여러분들 뼈저리게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늘 자부심 갖고 2학기도 여러분들 강의 잘 청취하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남은 시간 동안 기말고사 준비 잘 해서 기말고사 당일날 시험 잘 치시고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1학기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서 1학기 마지막 강의를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